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의 2배인 직사각형 모양 종이가 있고 그 종이의 네 귀퉁이에 1cm만큼 잘라내서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나머지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접어 올리면 이렇게 벽처럼 세워지지만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상자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때 부피가 41대 처음 종이의 가로 길이를 구하시오. 가로 길이를 x라 두게 되면 세로 길이는 2분의 1 x로 잡아야 되죠. 뭐 나쁘진 않지만 좋지는 않아요. 분수 계산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가로 길이를 구하지만 여기다 써놓으세요. 2x라고 가로 생각하시고 대신에 세로를 뭘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x로 세야 계산이 좀 편할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계산법상 여기는 이 길이는 x에서 1 두 번 뺐으니까 x-2가 되겠네요. 이 가로 길이는 2x에서 2 뺀 거죠. 그럼 따라서 이제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접어 올리면 이런 식의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가로가 2x-2, 세로는 x-2. 높이는 얼마예요? 1이겠죠. 부피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했더니 40. 2차원씩 푸는 겁니다. 근데 이건 좀 2를 바깥으로 빼면 좀 이뻐 보이긴 하죠. 이렇게 빼놓고 숫자를 줄이는 게 아무래도 계산이 편하니까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여기 20이 남겠죠.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넘어오면 마이너스 20이니까 18. 6과 3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x는 6 또는 마이너스 3 됐나요? 그래서 처음 종이의 가로 길이는 처음 종이의 x값은 세로 길이를 구한 거잖아요. 처음 종이의 세로 길이는 6이니까 가로 길이는 12가 정답이네요. 어떤 물건의 가격을 x% 인상한 후 다시 x% 인하했더니 처음 가격보다 9% 낮아졌답니다. 이때 x값을 구하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x% 인상했다가 다시 x% 인하하면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뭐 100원짜리 물건을 내가 20% 인상했어요. 그러면 100원에 대한 20%가 붙죠. 얘는 얼마냐면 120원이 돼요. 그럼 다시 120원에서 20%를 이번엔 인하합니다. 그럼 120원에서 빼기 120원에 대한 20%를 빼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면 5분의 1이 남고 이렇게 약분하면 24? 그래서 120 빼기 24가 되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96이 돼요. 그럼 20 올렸다 20 내린다고 해서 다시 원금인 100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유는 20 올리게 되면 실제 100보다 수치가 더 커져 있는 상태에 20을 빼야 되기 때문에 원래 값보다 더 작아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케이스죠. x% 올렸다가 다시 x% 인하하면 원래 있던 금액보다 x% 올라간 금액에 대한 x를 계산했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빠지겠죠. 오히려 예전 가격보다 9%가 낮아졌다면 그때 얼마만큼의 인상이나 인하를 했습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원래 물건 가격을 몰라요. 처음 가격을. 또 대충 뭐 계산할 수 없으니까 그냥 A라고 합시다. 처음 가격은 A1. 첫 번째, 여기에 X%만큼 인상해요. 그럼 계산은 원래 있던 금액 A 더하기 A1에 대한 X%면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인수분해해서 묶어보면 A로 묶으면 1 플러스 100분의 X가 됩니다. 앞으로 A1에 대한 X% 인상된 금액 그러면 A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X라는 이런 약간의 공식 아닌 공식도 적용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 금액에 대해서 X% 인하를 합니다. 그럼 이 금액에 대한 인하니까 이 금액에서
이 금액에 대한 X%, 100분의 X. 이해됐어요? 이거를 빼내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번에는 이만큼이 공통부분이 돼요. 그럼 A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X. 그 다음에 이거 빠져나가면 1 남고, 이거 빠져나가면 얘 남죠. 이렇게 돼요. 이게 X% 인상했다가 X% 인하한 금액이 됩니다. 근데 그 금액이, 이 금액이 원래 처음 가격 A보다 9% 낮아진 거면 처음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9% 낮아지면 지금 가격은 91%만 남아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낮아진 금액을 찾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이게 X% 올린 다음에 다시 X% 내린 이 물건의 가격이죠. 그럼 이 물건 가격은 처음 가격에 9% 낮아졌으니까 91%만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100분의 91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같아진다. AA 지우시고 100을 정리하려면 양변에 만을 곱하는 게 좋아 보여요. 만을 곱하면 100을 2번 곱하는 건데 한 번 100은 여기다 곱하시고 나머지 100은 여기다 곱하면 되겠네요. 이해됐네요? 뭐 이거 여기 A 있고 여기 B 있어. 근데 내가 곱하기 10 할 거야. 근데 곱하기 10은 한 번에 2 곱하고 한 번에 5 곱하고 2를 여기다 곱해주고 5를 여기다 곱해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쪼개서 여기다 100 곱하면 100 플러스 x, 여기다 100 곱하면 100 마이너스 x, 여기다 1000 곱하면 0 2개 지워지고 0 2개가 9일 다음에 붙죠. 자, 이제 분배해 봅시다. 마이너스 100x 플러스 100x는 지워지고 마이너스 x제곱 91,000 넘어가면 x제곱 이거 넘어오면 1000 빼기 91,000 900이 남나요? 따라서 x는 30 그러니까 30% 올렸다가 내리면 처음 가격에 9% 낮아진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다.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A, B인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가질 때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어쨌든 그림상은 이렇다는 얘기죠. 직각을 끼고 있는 양변의 길이를 조사해 봤더니 이게 한 변이 A고 이게 한 변이 B.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방정, AB에 대한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근이 되기 위한 조건. 판별식이 0이 된다.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 아니다. 2는 짝수지만 여기는 b는 짝수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짝수로 볼 수 없죠. 그래서 그냥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2 곱하기 c ab 걔가 0이 된다. 분배 4a 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8ab 0 동량 4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b제곱은 0 윗거 보면 아래가 대충 생각이 나야죠. 인수분해가 됩니다. 여기 2a 여기 2a 여기 b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4ab 그럼 얘는 2a 마이너스 b로 완전 제곱 2a-b로 전체 제곱. 따라서 이게 0이 돼야 되겠죠? 제곱해 0 되려면 2a-b가 0 돼야 되므로 그러므로 b는 2a랑 같다가 돼요. 되나요? 빗변 길이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이 b자리 대신에 2a를 집어넣어요. 그럼 빗변 길이를 뭐 x라고 합시다. 지금 없으니 x가 있네요. c라고 합시다. 빗변 길이를. 그럼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그럼 c값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b가 2a니까 2a를 제곱하면 루트 5a제곱이 되네요. 그럼 여기 a는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a로 나올 테고 여기는 5는 못 빠져나오니까 루트 5a
4번이 정답이다. 이해는 됐나요? 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데 근의 공식을 이거로 잘못 적용해서 두근 1, 2를 얻었답니다. 주어진 2차 방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계산하시오. 원래 잘못 풀지 말고 제대로 풀었을 때 두 근의 합곱이 얼마냐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 뭘 잘못 봤냐면 여기 지금 4를 빠뜨렸죠? 근데 4의 비가 있어야 되는데 4를 빠뜨린 거예요. 그걸 이제 관계식을 4를 빠뜨렸기 때문에 저기 계수에서 뭘 조작해서 이렇게 풀자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규칙성이 별로 없거든요. 매번 풀 때마다 이게 여기가 지금 4가 빠져서 그렇지 다른 때는 이게 없을 수도 있고 뭐 이게 2비로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규칙이 막 제각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때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숫자 바뀔 때마다 규칙을 새로 배우기보다는 그냥 원론대로 푸는 게 더 나아요. 원론이 뭐냐면 어쨌든 이 친구가 1이라는 근과 2라는 근을 잘못 구했는데 잘못 구했지만 두 근을 합쳤을 때와 두 근을 곱했을 때는 실제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가 이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잘못 봤지만 이 공식을 잘못 봤죠? 이 근이 4 빠뜨리고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얘가 1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2의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일 거예요. 그럼 두 근을 더하면 얘네 둘을 더하면 갈 거와 같겠죠.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더하다 보면 2a로 통분돼 있고 플러스 루트와 마이너스 루트는 지워지고 마이너스 2b가 돼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걔가 3이에요. 1과 2를 더한 것.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a랑 같죠. 이 말이 됩니까? 두 근, 1과 2라는 근을 얻었는데 이 친구는 근의 공식 잘못 봐서 이런 근을 얻은 거잖아요. 그럼 잘못 본 공식은 어쨌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이고 곱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이에요. 얘네 둘을 곱하면 쟤네 둘을 곱한 것과 같다는 뜻이겠네요. 그럼 분모는 4a 제곱이 되고 분자는 합차가 돼요. 앞에 거 제곱, b제곱. 뒷 거 제곱해서 빼내는데 요 루트를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고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겠죠. 근데 거기에 빼는 거기 때문에 부가 반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얘랑 얘랑은 지워지고 a 하나 이렇게 약분했더니 4a분의 c 이렇게 남죠. 걔가 두 근의 곱인 2랑 같아요. 그래서 c 값은 8a랑 같아지죠. 이거는 이제 원칙에다 집어넣어요. ax 제곱 플러스 bx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3a를 집어넣고 c 자리 대신에 플러스 8a를 집어넣고 어차피 a는 0이 아닐 테니까 2차 방정식이랑 양변을 a로 나누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은 0이 되고 이건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러니까 근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근의 합과 근의 곱을 구하는 문제잖아요. 근을 구하라면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적용해야 되는데 근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근의 합이나 근의 곱 정도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두 근의 합, 이 방정식의 두 근을 x와 이제 1, 2가 아닐 테니까 그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봤을 때 두 근의 합은 공식상 마이너스 a분의 b 3, 두 근의 곱은 a분의 c 8, 곱은 3, 합은 3, 곱은 8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길이 각각 24, 16인 직사각형 모양 땅에 폭이 일정한 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디귿자 모양으로. 길을 제외한 땅 넓이가 210일 때 길의 폭이 얼마인지를 구하시오. 길의 폭을 구하는 문제니까 이만큼의 길의 폭이 있다면 이 폭을 x로 잡겠다는 얘기죠. 이 폭도 x로 잡겠다는 얘기예요. 폭이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땅 넓이는 이만큼이 땅이겠죠? 그럼 땅의 가로 길이는 얼마예요?
24-x. 세로 길이는 16-2x죠. 여기 x, 여기 x 두 번 빼는 거니까. 그럼 둘을 곱한 넓이 24-x 곱하기 얘도 2를 바깥으로 빼봅시다. 2를 빼면 8-x 걔가 210 약분하면 105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2x 24 곱하기 8이 얼마인가요? 몸 상태한테 좀 계산 좀 해주세요. 192. 190에서 102, 105를 빼게 되면 192에서 105를 빼면 플러스 77 이렇게 되겠나요? 네. 자, 그죠? 87 여기 3하면 얼마죠? 3하고 여기는 29 둘 다 마이너스 따라서 x는 3 또는 29인데 29는 말이 안 되죠. 이게 24인데요. 어떻게 이게 29가 돼요? 이게 16이고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기대포 3m 편변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ABCD에서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ABCD의 내부에 한 점 P를 잡고 네, 지금 뭐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EFGH라는 점을 잡을 때는 저런 규칙에 맞춰 잡았고 직사각형 PFEG 여기 색칠한 부분에 둘레가 28이에요. 그럼 둘레가 28이면 가로와 세로의 합은 14가 되겠죠? 둘레는 가로 두 번, 세로 두 번 합친 거니까. 그럼 여기 가로 길이를 x라 두고 세로는 14에서 x를 뺀 값. y라고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면 미지수에서 주니까. 네, 이랬을 때 x로 두면 여기 x가 나오네요. 딴 걸로 둡시다. 그러면 그냥 뭐 k라 둘게요. k 얘는 14-k 이렇게 넓이가 46이래요. 넓이는 k 곱하기 14-k 46 분배하면 k제곱 이게 넘어가면 플러스 k제곱 14k 넘어가면 마이너스 14k 46 0. 자, 얘를 만족하는 k 값을 찾아봅시다. 그럼 46의 약수 중에 더해서 14가 되는 게 뭐 있나요? 46, 2로 나누면 23. 14가 되는 게 없네요. 자, 이건 필요 없었고요. A이면 여기죠? 여기는 한변 길이가 지금 10인 상태였잖아요. 그럼 전체 10에서 여기를 빼내면 이 길이가 나오죠. 그럼 10 마이너스 요 길이, 선분 AE의 길이는 10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K. 그래서 K 마이너스 4, 여기는 K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 선분 AH 요 길이, 이 길이 처음부터 이렇게 두지 말 그랬나? 뭐 어쨌든 상관은 없는데 상관은 없어요. 얘가 10이었고 10에서 요 길이가 지금 K였죠. K를 뺀 나머지니까 10-K 이렇게 되겠네요. AH는 그럼 선분 AE와 선분 AH를 두 근으로 한다는 얘기는 어떤 2차 방식의 두 개 근이 K-4랑 10-K 얘네들을 두 근으로 한다는 뜻이죠. 이해됐나요? 네. 이랬을 때 얘네 둘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네. 좀 전처럼 풀었더니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려고 풀었더니 오히려 식이 좀 더 복잡해져서 나중에 상관관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풀이를 급 바꿔서 이렇게 할게요. 여기 있는 이 한 변 길이 지금 어쨌든 얘네를 지금 근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AE와 AH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를 한 근으로 갖는 거니까 얘를 알파, 얘를 그냥 베타라고 둡시다. 됐나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야 될 방정식은 x값이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죠. 제곱계수가 1인 거니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만들어지겠어요. 이걸 찾아내는 얘기죠. 근데 여기를 알파 베타로 두고 나면 이게 한 변 길이 10짜리였기 때문에 여기는 10 베타가 되고 여기는 10 알파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둘레를 구할 때 둘레가 28이니까 여기 가로 길이 하나에다가 세로 길이 하나를 덧셈하게 되면 14가 되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는 마이너스 베타랑 마이너스 알파를 우변으로 이항한다고 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20에서 14를 빼면 6이 남겠고요. 두를 가로 세로 곱해야 넓이가 나오니까 10 베타 곱하기 10 알파를 곱하면 46이 되고 이걸 분배하면 100 마이너스 10을 묶어내고 알파 플러스 베타 분배하면 알파 베타 이게 46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죠. 6 대입하면 100 마이너스 60 40 남고 넘어가면 알파 베타는 46 마이너스 40이니까 6 남겠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도 6 알파 베타도 6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은 0 2번이 정답이다. 문제를 끝까지 읽고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냥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다음 2차식이 얘를 만족할 때 2차식 fx의 x제곱 계수가 1이라면 f1이 얼마입니까? 자, 먼저 해야 될 게 저 2차 방정식은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겁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x값이 알파와 베타를 가지며 x제곱계수가 근이 x 알파와 베타를 가지며 x제곱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딱 이렇게만 됩니다. 이 말 이해했어요? 이 문제 안에서 근이 알파 베타이며 x제곱계수 1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면 딱 이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걸 이제 먼저 1차적으로 알아냈고 그 다음에 더 추가로 알아내는 게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1, 두 근의 곱은 a분의 c, 4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추가로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정의합시다. 근데 이번 내가 뭐 해야 되냐면 이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알파 베타를 어떤 2차식이에요. 얘랑 다른 어떤 2차식 fx가 있는데 그 f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베타 값이 나오고 그 2차 방정식은 베타를 집어넣으면 알파 값이 나온답니다. 이때 x제곱계수 1인 2차식 fx를 찾아내는 얘기거든요. 이게 앞쪽에 아마 비슷한 문제가 좀 더 쉬운 게 있을 텐데 이런 문제들 f 알파가 1, f 베타가 뭐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다른 문제인데 이거 넘어가면 f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f 베타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이걸 일반화시키면 f 알파와 베타 자리 대신 x를 집어넣어요. 이런 2차 방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2차 방식은 근이 알파와 베타가 성립하죠. 맞나요? 알파에다 집어넣고 베타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고 결론은 이 식이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그럼 이 좌변식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아까 이 내용이었죠. 근이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지며 제곱계수가 1인 2차 방식은 이 문제에서는 얘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변식인 이 좌변식인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x에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돼서 플러스 5 이렇게 돼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였냐면 이게 알파와 베타를 x로 취급해서 일반화시켜서 fx에 대한 2차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게 문자가 서로 달라요. 이걸 x라 두게 되면 얘는 뭘로 둬야 돼 그러면? 그거를 두기가 애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한 문자로 통일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알파면 알파, 베타면 베타 이렇게 한 문자로 통일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여기서 필요했던 게 이겁니다. 베타는 1-알파, 알파는 1-베타 이 개념이 필요해요. 그럼 베타 자리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 베타는 없어지고 알파만 나올 테고 알파 자리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 마찬가지로 알파 없어지고 베타만 나올 테니까 여기 식을 바꿔 써보면 f 알파는 놔두고 베타를 1-알파로 f 베타는 놔두고 알파를 1-베타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변을 좌변을 이항하게 되면 f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 이런 식이 나오고 f 베타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은 0 이런 식이 나와요. 이해됩니까? 이걸 일반화 시켜요. 일반화. f 저 일단 x로 바꿔요. 이게 x로 바뀌면 뒤에도 x로 바뀌겠죠. 똑같은 문자들이니까. 마이너스 1은 0. 그리고 fx는 2차식이에요. 2차식에 1차식을 더해도 여전히 2차식이고 2차항 개수가 1인 거는 바뀌지 않겠죠. 2차식에 1차항 더해도 2차항 개수가 바뀌진 않으니까. 그럼 2차항 개수가 1이면서 뭐를 근으로 갖는 거죠?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거예요. 그럼 알파, 베타 집어넣으면 요게 참이 된다 뜻이니까. 문제 조건이 성립한다 뜻이니까. 그럼 다시 여기네요. 아까.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며 제곱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요거 하나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알고 보니 좌변식인 이 f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식이 저거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따라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f1의 값을 계산하시오. 1-2 플러스 5, 4가 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살짝. 충분히 이해가 됐을런지 모르겠네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핵심은 포인트가 각 곳곳에 있는데, 여기 일단 핵심이 있고요. 요렇게 바꿔주는 거. 왜? 여기 때문에. 문자가 서로 똑같지 않다 보니까, 적용이 좀 하나의 개념으로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워서, 문자를 통일하다 보니까 베타를 이렇게, 알파를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음에 일반화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어려울 바 없이 해결할 수 있다. 근이 1-2i일 때 a분의 1, b분의 1을 두근으로 하는 x제곱계수 1인 2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상수 mn의 값에 대해서 ab가 실수라면 m 플러스 n의 값이 얼마이냐. ab가 실수래요. 여기가.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이 1-2i면 나머지 한 근은 1 플러스 2i 켤레근을 간다고 그랬죠. 실수일 때만 성립해요. 저 개수가 실수이면 그는 켤레 복소수 형태의 근을 갖게 된다. 그러면 AB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두 근이니까 두 근의 합 2, 두 근의 곱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면 실수 부분 1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 2의 제곱 5. 그럼 2와 합곱 2와 5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면 x제곱 두근의 합의 부호반대 플러스 두근의 곱은 상수항 이렇게. 따라서 a값은 마이너스 7, b값은 10이라고 정해집니다. 이걸 이제 집어넣어요. 그러면 a분의 1은 마이너스 7분의 1, b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되죠. 얘네를 두 개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 제곱계수가 1입니다. 그럼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x제곱, 얘네가 두 개 근이니까 두 근을 더한 다음에
부호 반대 x. 두근을 곱하면 마이너스 7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만 좀 통분이 좀 되겠는데요. x제곱 통분하면 70으로 통분하죠. 70분의 마이너스 10 플러스 70분의 7. 그럼 70분의 마이너스 3에 양 음수 붙으면 플러스 70분의 3x 마이너스 70분의 1은 0. 따라서 m의 값은 70분의 3, n의 값은 마이너스 70분의 1. 둘을 더하면 70분의 2, 약분하면 3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